심장은 멈춰도 그 소리는 남는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그 불가능이 기록되어 있었다. 저는 밤의 서사, 잊혀진 한국의 괴담과 실화처럼 기록된 목소리를 다시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1989년 경기도 성남의 폐병원 심장내과 병동에서 시작됩니다. 수년 전 감염 사고로 폐쇄된 그 병동. 그곳의 4층 심전도실에서는 심음이라 불리는 소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계는 꺼져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는 전원이 내려가 있었는데 삐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건 단순한 잔류 신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두 병동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병동의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지도에서도 지워졌고 기록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밤의 서사, 8번째 기록, 심음기. 그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89년 겨울, 성남 외곽의 삼봉의료원. 사고 이후 폐쇄된 이곳엔 아직도 심전도기 소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의료진 7명 전원 사망. 폭발의 원인도 발화점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은 그대로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밤마다 병원 근처를 지나던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빈 병동에서 심장 소리가 들린다. 불 꺼진 창문 사이로 불빛이 깜빡인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제 그곳엔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다. 1989년 12월 14일, 전력공단 직원 정우현과 보조기사 박민호가 그 병원으로 향했다. 겨울비가 내린 뒤라 길은 얼어붙어 있었고 병동은 산 안쪽으로 깊숙이 묻혀 있었다. 입구엔 녹슨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심전도 연구동. 출입금지. 이런 데를 왜 하필 밤에 보내는 거야? 낮엔 발전기 정비 들어가잖아요. 단전 구간 확인만 하면 끝나요. 잠깐이면 돼요. 둘은 발전기와 전선 점검을 위해 안으로 들어섰다. 전기 스위치를 올렸지만 병원은 여전히 깜깜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치자 심전도실 이라 쓰인 표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밑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아직도 뛰고 있다. 정우현은 손전등을 들고 문을 밀었다. 문은 녹이 슬어붙어 있었지만 안에서 누군가 당기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문이 열렸다. 안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다르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공간처럼. 병실의 한쪽 구석엔 오래된 심전도 모니터가 있었다. 전원은 끊겨 있었다. 그런데도 화면 위에 녹색 파형이 움직이고 있었다. 전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켜져 있죠? 배터리? 아니, 이건 다 녹슬었는데. 민호가 코드를 들춰보았다. 전선은 끊겨 있었다. 그 대신 전선 끝에서 무언가의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얀 바닥에 붉은 점이 퍼져나갔다. 정우현이 손전등으로 비추자 벽 한쪽이 희미하게 번들거렸다. 그건 오래된 피였다. 그 위엔 검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심장은 기록된다. 멈춘 것도, 뛴 것도. 그리고 글씨 아래엔 사람의 손자국 4개가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급격히 흔들렸다. 그리고 정우현의 가슴에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기계와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민호 씨, 내 심장 들려요?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거 맞죠? 조용히 해봐요. 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심전도음이 아니라 사람 심장 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박동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심장이 완벽히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았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꺼졌다. 순간 병실 전체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하얀 환자복. 눈 대신 심전도 전극 2개가 박혀 있었다. 가슴엔 4개의 전극이 더 붙어 있었다. 그 전극이 깜빡일 때마다 벽이 박동하듯 흔들렸다. 살아있나요?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을 열었다. 입안에서 심전도음이 흘러나왔다. 민호가 뒷걸음질 쳤다. 그의 발 뒤꿈치가 무언가를 밟았다. 피었다. 방금까지 없던 따뜻한 피. 민호 씨, 나가는 거야. 당장 그들이 뒤돌아 문을 열었을 때 복도가 거꾸로 박동하고 있었다.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벽의 균열이 쿵, 쿵 소리와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기록, 유지 중, 심박수 정상, 환자명, 정우현. 정우현은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그 소리 속에 있었다. 민호가 돌아보았을 때 정우현의 눈이 초점 없이 떠 있었다. 입안에서 피가 새어나왔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 심전도음이 들려왔다. 정우현의 몸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가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을 했다. 정우현 기계음 섞인 목소리. 민호는 뛰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그러나 계단 끝은 없었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멈춰섰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박동처럼. 그리고 그 발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멈췄다. 우연?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빛이 없는 눈 2개가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심전도 신호가 깜빡였다. 환자명 박민호. 심박 상태 기록 중. 민호의 가슴이 멈췄다. 하지만 심전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그건 이제 그의 몸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녹음기 한 대를 발견했다. 녹음기엔 어떤 목소리도 없었다. 단지 32분 동안 이어진 한 줄기 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건 심전도 소리와 심장 소리가 같이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도 그 병원의 콘크리트 아래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한다. 1989년 12월 15일 성남 삼봉의료원 심전도실 폭발사고 이후 복구팀은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녹음기 한 대, 시간 표시가 없는 37분짜리 심전도 음성 파일. 그 파일은 국방음향연구소로 이관되었다. 심박 음성 패턴 분석. 단순히 이상 주파수 감지 실험이었다. 하지만 그걸 재생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 국방음향기술과 소속 연구원. 그가 남긴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따라왔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연구실엔 2명이 있었다. 이도윤 그리고 실험 조교 강선우. 2사람은 파일을 아날로그 기기에서 변환 중이었다. 모니터엔 아무 파형도 없었고 음성 출력엔 노이즈만 깔렸다. 소리 깨끗하게 안 잡히네요. 노이즈 리덕션 더 줄여볼까요? 잠깐 들려요? 그는 손을 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귀 안에서 무언가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심전도음. 그건 분명 녹음기에 없던 소리였다. 볼륨 다 내렸는데 아직 들려? 지금 장난하죠. 껐는데 어떻게... 그때 컴퓨터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다. 검은 화면 위 초록색 선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파형의 중간에 짧은 문장이 찍혔다. 심박수 연결됨. 강선우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모니터에서 손잡는 소리 같은 전자음이 흘러나왔다. 그건 그들의 심장 박동과 같은 간격이었다.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장이 고동치는 리듬이 기계의 소리와 일치하고 있었다. 내 심장 박동이 이 파일이랑 같은 타이밍이야. 그가 속삭이자 강선우는 웃으며 말했다. 연구 스트레스 심한가 봐요. 잠깐 쉬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자신도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심장은 이제 똑같은 박자였다. 그날 밤 녹음 파일의 분석 기록엔 이상한 로그가 남았다. 재생시간 초과. 실제 재생 37초 1위. 감지 재생 1분 14초 이사. 파일의 절반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 재생된 것이었다. 이도윤은 그날 일지를 남겼다. 파일 재생 중 심전도음이 내 귀 안으로 들어왔다. 녹음기를 끄면 사라졌고 다시 켜면 이어졌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혼자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주변 기기들은 자동으로 켜졌다. 모니터, 마이크, 전원 릴레이 모두 연결된 듯 심전도 기계처럼 깜빡였다. 그리고 그의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었다. 누가 있어요? 그의 뒤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그건 발소리였지만 리듬은 심전도와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모니터 속 반사된 자신의 얼굴 뒤로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가슴이 투명했다.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심장은 피가 아니라 빛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기계를 껐다. 심전도음도 멎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도 멈췄다. 2초 후 그는 다시 숨을 쉬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박동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건 파일 속 소리의 박자였다. 도윤 씨, 그거 꺼요. 뒤돌아봤다. 강선우가 문가에 서 있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입술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심박수 정상. 기록 중. 그의 목에서 심전도 전극선이 나와 있었다. 끝은 도윤의 녹음기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파일 재생 로그에 새 문장이 추가되었다. 연결 대상. 이도윤. 그날 이후 그 둘은 사라졌다. 연구소의 CCTV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 밤 11시 47분마다 비어있는 연구실의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졌다. 화면엔 초록색 파형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아래엔 새로 찍힌 로그가 있었다. 환자명, 강선우, 심박 상태, 유지 중, 환자명, 이도윤, 심박 상태, 기록 중. 그날 이후 그 파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연구소 전력선 안에서 주기적으로 감지되는 신호가 있다. 37분 12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아주 미세한 심박 주파수. 그리고 연구소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이렇게 부른다. 심음기. (1990년 2월) 국방음향연구소의 사건은 내부 기밀로 처리되었다. 공식 기록엔 단 한 줄만 남았다. 실험 중 장비 폭주로 인한 사고. 인명 피해 없음.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실제 현장 사진에는 벽면에 검은 흔적 대신 심전도 파형 모양의 균열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벽이 아닌 사람의 흉곽 형태와 완벽히 일치했다. 그로부터 3주 후 사건을 조사하던 민간 청음 기술자 최나현이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원본 녹음 테이프를 맡게 되었다. 임무는 단순했다.
파일의 노이즈 속에서 특정 주파수를 찾아내라. 그녀는 몰랐다. 그 파일을 연 순간 다시 한 명의 귀가 열린다는 것을. 최나현 조용히 중얼거리며 소리가 사람을 죽일 순 없잖아. 그냥 주파수일 뿐인데. 그녀는 연구소의 소리 차폐실로 들어갔다. 벽 두께 30cm. 모든 음이 차단된 완벽한 정적의 공간. 그곳에서만 심전도음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이 눌려졌다. 처음 5초는 정적. 10초쯤 미세한 떨림이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방 안의 공기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박수는 점점 녹음의 리듬과 맞춰졌다. 기록용 기계는 자동으로 측정했다. 현재 심박수 71. 심전도 동기율 86%. 심전도 동기율. 그건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소리를 일치시키는 비율이었다. 90%, 92%, 94%.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가슴 속의 심장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건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테이프를 껐다. 심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녀의 귀에서 심전도음이 새어나왔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맥박의 전류음이었다. 귀에서 나온 피가 귓불을 타고 떨어졌다. 그 피가 바닥에 닿자 바닥의 패턴이 파형처럼 움직였다. 내 심장이 재생되고 있어. 그녀는 실험 기록을 중단하고 자신의 청음기 데이터를 열었다. 그 안엔 자신의 심전도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런데 파일의 이름이 달라져 있었다. 환자명 최나현. 심박 상태 기록 중.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문을 열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벽이 심장의 리듬으로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형광등이 켜졌다. 불빛이 이어질 때마다 그 아래 벽면마다 흉부 윤곽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 안쪽에서 심전도 파형이 움직였다. 그녀는 복도의 끝에 있는 심전도실 문을 열었다. 안은 깜깜했다. 단 하나의 형광등만 깜빡이며 허공에 파형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모니터 한 대.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위에 손자국 하나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붉게 말라붙은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손자국 아래 흐릿한 낙서가 있었다. 심음귀는 태어나지 않았다. 단지 기억되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손끝이 식은 피 위를 스쳤다. 그리고 느꼈다. 벽 뒤에서 미세한 진동. 박동이었다. 그 순간 모니터가 스스로 켜졌다.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다. 그건 익숙한 리듬이었다. 그리고 그 파형 아래 한 문장이 새겨졌다. 심박수 97 연결 대상 땡땡땡. 마지막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끝에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최나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안쪽에서도 초록빛이 깜빡였다. 그건 빛이 아니라 자기 안의 박동이었다. 그 순간 귀 속에서 소리가 뚜렷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심전도. 연결. 심장 교체. 완료. 그녀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그 심장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 심음기의 박동이 그녀의 혈관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리고 모니터엔 마지막 문장이 새겨졌다. 기록 대상. 확대 중. 새로운 심박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국방음향연구소의 청음실은 완전히 봉인되었다. 철문은 용접되었고 기록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밤 11시 47분마다 그곳의 벽 안에서 규칙적인 심박음이 감지되었다. 누구의 심장인지 아무도 모른다.
기록은 사라졌지만 소리는 남았습니다. 벽 속의 박동, 기계의 심장,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심장. 지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가슴 안쪽에서 그 익숙한 박동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죠? 그건 심음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리입니다. 그저 기록이 시작된 것뿐. 밤의 서사의 모든 이야기는 실제 제보와 기록을 기반으로 복원되었습니다. 1952년의 살귀, 1962년의 무당귀, 그리고 1989년의 심음기. 소리로 남은 공포, 기록으로만 존재한 실화. 지금 당신의 반응이 다음 기록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밤의 서사에 남은 또 다른 박동을 이어붙이는 의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지금도 심음기의 리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기록 대상 추가됨. 청취자